안녕하세요. 느리게 걷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지만 깊은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정리정돈만 봐도 그 사람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 만난 사람의 집에 갔는데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감탄했던 적이요. 아니면 반대로 어떤 사람의 책상이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 당황했던 적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의 성격이나 행동 패턴이 정리 상태와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정리정돈에 그 사람의 본성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정돈만으로 사람의 진짜 모습을 읽어내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자신의 모습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정말 유용한 내용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리정돈과 성격의 연관성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오해부터 풀고 가야겠습니다. 정리를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람이고 정리를 못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정리는 단순히 깔끔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상태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창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오랫동안 사람의 생활 공간과 심리 상태의 관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환경 심리학 분야에서는 개인의 공간 사용 패턴이 성격, 감정 상태, 스트레스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리정돈으로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정리정돈은 그 사람의 자기 통제력을 보여줍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공간을 보면 그 사람이 자신의 환경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책상 위가 항상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 업무나 공부를 할 때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항상 어질러진 상태로 두는 사람은 계획 세우기를 어려워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리정돈은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반영합니다. 우리 뇌는 외부 환경과 내부 심리 상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우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 정리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는 정리정돈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적 에너지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정리정돈은 그 사람의 미래 계획성을 알려줍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오늘 정리해두면 내일 찾기 쉬울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로 정리정돈은 그 사람의 배려심을 보여줍니다. 공용 공간을 사용한 후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범절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공용 공간을 어지럽게 두고 가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리정돈은 그 사람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리를 통해 마음을 다스립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공간을 깔끔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리정돈에도 극단적인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완벽하게 정리된 공간은 오히려 강박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배열되어 있고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리정돈이 건강한 습관이 아니라 불안을 통제하려는 강박적 행동일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인 정리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부족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은 수준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리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쁜 일정이나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정리를 못하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주변이 어질러져 있고 이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관리 능력의 부족이나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정돈의 유형별로 어떤 성격적 특징을 보이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미니멀리스트 타입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결정력이 뛰어나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며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선호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체계적 정리 타입입니다. 모든 것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라벨을 붙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논리적 사고력이 뛰어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업무나 공부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으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다만 때로는 융통성이 부족하거나 예상치 못한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감성적 정리 타입입니다. 물건에 추억이나 감정을 담아 정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래된 물건도 추억 때문에 잘 버리지 못하고 선물 받은 것들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 풍부하고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때로는 과거에 너무 얽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실용적 정리 타입입니다. 사용 빈도와 편의성을 고려해서 정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주 쓰는 것은 가까운 곳에, 가끔 쓰는 것은 조금 멀리 두는 식으로 동선을 고려한 정리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실용적인 사고를 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좋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데 능숙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창의적 어수선 타입입니다. 겉보기에는 어질러져 보이지만 본인만의 시스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있고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창의적 사고력이 뛰어나고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를 합니다. 예술적 감각이 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이 있지만 때로는 체계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들을 구분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정리정돈 상태가 일관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평소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질러진다면 그것은 스트레스나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어수선하던 사람이 갑자기 완벽하게 정리한다면 그것도 무언가 변화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리정돈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사를 했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했거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리 상태가 일시적으로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성장 배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정리정돈에 대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가족의 생활 패턴이 어떠했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더 나아가 정리정돈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은 물건을 많이 갖지 않고 간단하게 살려고 합니다. 반대로 안정감을 중시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물건을 준비해두고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은
선물이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정리정돈 습관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그 사람의 시간 관리 능력입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물건을 찾는 시간을 줄이고 일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며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속 시간도 잘 지키고 계획한 일들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갑니다. 또한 정리정돈은 그 사람의 책임감 수준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사용한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고 팀워크가 중요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결국 우리의 성격을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정리정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정리 습관이 그 사람의 사고 패턴과 행동 양식을 형성해가는 것입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기 효능감이 높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정리를 통해 자신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되면 다른 영역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앨런 랭어 박사는 환경에 대한 통제감이 개인의 행복과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공간을 원하는 대로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정리정돈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문화적 차이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정리정돈을 삶의 철학으로 여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차도나 정원 가꾸기 등을 통해 내면의 평정을 찾는 것처럼 정리정돈도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일종으로 봅니다. 반면 서구 문화권에서는 정리정돈을 주로 효율성과 생산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정리정돈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파악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본 정리 상태로 그 사람을 완전히 평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도 관찰해야 하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모습도 봐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정돈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의 생활 패턴과 가치관에 따라 다른 방식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셋째, 정리정돈 능력과 인간의 가치를 동일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를 잘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정돈은 여러 가지 특성 중 하나일 뿐이며 사람의 전체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넷째, 상황적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 가족 상황, 업무 강도 등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들이 정리정돈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개인의 성장과 변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재의 정리 습관이 평생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과 학습을 통해 누구든지 더 나은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 습관을 개선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5분씩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서랍 하나, 책상 한 모서리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둘째, 물건의 고정된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사용 후에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습관을 들이면 정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모든 물건은 집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셋째, 정기적으로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세요. 6개월에 한 번씩은 전체적인 정리를 해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거나 기부하세요. 물건이 많을수록 정리하기 어려워집니다. 넷째,
정리를 하면서 스스로와 대화해 보세요. 왜 이 물건을 여기에 두었을까? 내가 원하는 생활 패턴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자신의 습관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섯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100점짜리 정리보다는 70점짜리 정리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정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정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리 자체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세요. 철학자 윌리엄 모리스는 쓸모있지 않거나 아름답지 않은 것은 집에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선별하라는 의미입니다. 정리정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적인 깔끔함보다는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을 반영하는 정리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정돈을 시도해봤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정리정돈 실패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주말에 하루 종일 시간을 내서 집 전체를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지만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은 구역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정리도구나 수납용품부터 먼저 사는 경우입니다. 정리함이나 수납박스를 사면 정리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물건만 더 늘어나는 결과를 낳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한 후에 수납용품을 구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정리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경우입니다. 온라인에서 본 완벽한 정리 방법을 따라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생활 패턴과 맞지 않아서 실패합니다. 자신만의 정리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정리 강박증과 건강한 정리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정리 강박증은 불안을 달래기 위한 강박적 행동이고, 건강한 정리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택입니다. 만약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극도로 불안해지거나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어지르면 화가 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 구성원 간의 정리 스타일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정리를 잘해도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금세 다시 어질러집니다. 가족 회의를 통해 각자의 정리 스타일을 존중하면서도 공통 규칙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공간별로 정리정돈 상태가 어떤 심리적 특성을 보여주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침실 정리 상태입니다. 침실은 가장 사적인 공간이므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침대가 항상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 하루를 체계적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상의 작은 루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관리에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반면 침대 정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침에 여유가 없거나 우선순위에서 침대 정리가 밀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옷장 정리 상태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계절별, 색깔별, 용도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옷장은 계획성과 미적 감각을 보여줍니다. 옷이 바닥에 널려 있거나 의자에 쌓여 있다면 결정 장애나 시간 관리의 어려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엌 정리 상태입니다. 부엌은 생활 패턴과 건강관리 의식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냉장고 안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없다면 계획적이고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식기가 항상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위생관념이 뚜렷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리대 위가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효율성을 중시하고 요리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설거지가 쌓여 있거나 조리대가 어지러워져 있다면 현재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장실과 욕실 정리 상태입니다. 이 공간은 자기 관리 수준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화장품이나 세면용품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자기 관리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수건이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거울이 깨끗하다면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쓰고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화장실 용품이 어지러워져 있거나 청소가 잘 안 되어 있다면 자기 관리가 소홀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공간인 화장실 정리 상태는 그 사람의 현재 심리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네 번째로 작업 공간이나 서재 정리 상태입니다. 책상 위 정리 상태는 업무 처리 능력과 직결됩니다. 필요한 물건들이 손에 닿는 곳에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면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책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지적 호기심이 많고 학습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서류가 날짜별, 중요도별로 정리되어 있다면 체계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반면 책상 위가 늘 어지러워져 있다면 업무 과부하 상태이거나 우선순위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관과 신발장 정리 상태입니다. 현관은 그 집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공간입니다. 신발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우산이나 가방이 제자리에 있다면 체계적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신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현관이 물건들로 가득하다면 바쁜 일상에 쫓겨 여유를 잃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현관 정리 상태는 특히 그 사람의 사회적 의식 수준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거실 정리 상태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함께 보내는 공용 공간이므로 관계의 지향성을 보여줍니다. 소파와 테이블이 항상 정리되어 있고 장식품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면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반면 거실이 개인 물건들로 어지러워져 있다면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간별 정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생활 패턴과 가치관, 현재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한 공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체적인 패턴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시적인 상황과 지속적인 패턴을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리정돈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기 통제력, 감정 상태, 계획성, 배려심, 스트레스 대처 방식 등을 엿볼 수 있는 창구입니다. 하지만 정리정돈만으로 사람을 완전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개인의 상황과 성장 가능성도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리정돈은 자기 개발의 수단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정리 습관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 공간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내면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